미분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무한대와 무한소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크냐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한대는요,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로직으로 무한소는요, 자, 작은데 얼마나 작냐면요, 끝없이 끊임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무한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숫자가 작아집니다. 자, 계속 작아져요. 계속 작아지면 끊임없이 작아지면 결국 0에 근접하겠습니까? 네, 결국 0에 근접하겠죠. 그런데 0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무한소 0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매우 작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결국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0에 매우 근접할 정도로 매우 작지만 아주 없는, 전혀 없는 0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한소의 0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로의 0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에서 얘기하는 무한소 0은요, 거의 0을 얘기하지 전혀 없다는 뜻의 제로, 우리가 정수에서 얘기하는 제로의 0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 0, 1 얘기할 때 그 정수에서의 0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없다의 의미로 0, 제로를 쓰죠. 그런데 무한소의 0은요, 거의 없다는 뜻이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분에서 무한소 0이라고 하면은 0에 매우 근접하지만 0은 아닌 상태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미분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만약에 x값이 2였을 때는 그때 y값이 4에 대응되니까 좌표 2,4인 점을 a점이라고 부를게요. 자, 만약에 x값이 3이었다면요. 그때 y값은 9에서 대응될 것이니까 이러한 3,9인 점을 점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2에서 3으로 얼마나 변했죠? 1만큼 변했죠. 독립변수가 1만큼 변했을 때 그때 종속변수인 y값은 4에서 9로 5만큼 변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변화를 기울기로 구하려면요,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델타 x가 1이죠. 독립변수가 1만큼 변했죠. 그때 그로 인해서 종속변수인 y값은 5만큼 변했으니까 기울기는 5라고 측정이 되는 겁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x의 증가폭을 줄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x가 1만큼 증가했었을 때 그때 y가 5만큼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x가 1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1보다 더 적게 증가한다면 여기 점 B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오게 되겠죠. x의 증가폭이 1보다 작다면 요만큼만 증가했다면 조금 더 A 점에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고요. 자, x의 증가폭이 더 감소해서 이 점이 더 A점에 가깝게 다가온다면 이 점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역시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자, 이 점이 더 다가와서 그 말은 곧 x의 증가폭이 더 작아지면 x의 증가폭이 매우 작아지면 결국 이 점이 A점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접근했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점이 더욱더 근접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A점에 더욱더 근접한다는 얘기는 x의 증가폭이 얼마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무한소만큼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x가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0.5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0.3, 0.2, 0.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x의 증가폭이 작아져서 결국에는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를 가정한다? 바로 무한소만큼 변화할 때, x가 무한소만큼 증가할 때까지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x의 증가폭을 끊임없이 작게 만들어서 결국 무한소만큼만 증가하는 폭으로 매우 작은 폭으로 x가 증가한다고 치면 그때 사실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 두 점은 요 점 A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두 점은 사실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사실상 이 A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점이 점점 근접해서 사실상 한 점이 되면 더 이상 그냥 기울기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결국 정리하면 두 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결국 서로 동떨어져 있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x의 변화값이 1, 2 이렇게 큰 폭으로 변화할 때 그때 종속변수인 y값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구했는데 미분의 개념에서는 x값이 무한소만큼 변화할 때 그때 y값도 아주 미세하겠지만 y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바로 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미분은 독립변수인 x값이 무한소만큼 순간적으로 아주 살짝 변화할 때 그때 순간적인 변화율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죠.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동떨어진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 이거는 한 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두 점, 한 점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지금 수식을 보니까 얘는 지금 델타 x고요. 얘는 지금 dx인데 양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점 사이가 이 정도 떨어져 있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정도 꽤 큰 크기로 벌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델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것을 독립변수가 큰 단위로 변화할 때인데 여기서의 큰 단위라고 하는 것이 뭐 억, 10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라고 그 간격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큰 간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두 점이 사실상 한 점에서 만났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점이 무한소만큼 변화할 때 순간적인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기울기나 접선의 기울기나 어쨌거나 둘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그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 크기의 비율 관계를 의미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굳이 양자를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기울기가 클수록 종속변수가 더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화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자, 접선의 기울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접선의 기울기는 독립변수가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순간적인 변화율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요것만 조금 더 부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반적인 기울기는 서로 동떨어진 두 점 사이를 연결한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점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지면 얼마나 가까워지면 무한소만큼 가까워지면 결국 사실상 한 점이 되는데 완벽하게 한 점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 점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상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면 독립변수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미분 공식이란 것이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매우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식이 y는 x의 n승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었을 때 이것을 미분하면요,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자, 승수였던 n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개수 앞으로 나가게 되고 승수는 1만큼 작아지게 돼요. 바로 이것이 미분 공식입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떤 많은 수험생들을 공부에 떨게 했던 미분이 의외로 공식은 이거 하나입니다. 승수는 앞으로 나가고 승수는 1 작아져. 이게 미분 공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함수식이 x는 x의 3승이에요. 그러면요, 자, 3이 앞으로 나갑니다. 3이 앞으로 나가면서 3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고 나면 승수가 1차승이 작아지는 겁니다. 1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 좀 더 해볼까요? 만약에 2x 제곱이다. 자, 이것을 미분했다. 접선의 길이 구했다. 라고 하면요. 자, 계수 앞으로 나가면서 4의 x의 1차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차승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1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원래 있던 계수랑 곱해지고 승수는 1만큼 작아지면 그게 미분한 거예요. 자, 이게 원래 함수식이죠. 이건 뭐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함수식이죠. 우리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식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 자,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x가 2라고 하죠. x값은 2를 넣겠습니다. 자, x가 2면요. 그때 y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요. 8이 나오겠죠? 자, 이때의 y값은 말 그대로 y값이에요. 종속변수의 값이 8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x에 2를 집어넣어요. 여기도요. y는 8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8은 다른 8이에요. 같은 8이지만 다른 8입니다. 왜 다른 8이죠? 여기서의 8은요. y값이에요. 종속변수의 값이 8이라고요. 근데 여기는요. y 대시 값이에요. y 대시가 뭐죠?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요. y 대시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8은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는 y값 8이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x값이 3일 때 그때 우리 y값이 얼마일까요? 그때 y값은요. x에 3 넣으면 되겠죠. 그때 y값은 여기가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은 다음에 각도기를 갖고 오셔갖고 각도기를 이렇게 대보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뭘 이용할 수 있죠? 미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원래 함수식인데 요 원 함수식을 미분해 줄 거예요. 그러면요,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2x로 바뀌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승수였던 2가 앞으로 나가면서 계수 2가 되고 승수가 1차승 빠지니까 x의 1승이 됩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원래 함수의 뭐가 된다? 도함수다. 바로 이게 도함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도함수는요. 임의의 x값에서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x는 3 넣으면요. 나 x가 3일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어 하면요. 여기 도함수에다가 x는 3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도함수에다가 x는 3을 넣으면요. 그때 y 대시 값은 6이 나옵니다. 그렇죠. x에 3 집어넣으면 y 대시가 6 나와요. 그 말은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x가 5일 때, 그때 y가 얼마 나올까요? 그때 y가 25가 나오겠죠? 원래 함수식이 x제곱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또 뭐가 궁금하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하고 싶어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x가 5일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5 넣으면요, y 대신은 10 나옵니다. 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 10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점이라도 이 점, 어떠한 점이라도 그 점에서의 x값 좌표만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y값과 y 대시값을 또 구분하죠. 자, x가 3일 때 그때 y값 얼마예요? 9예요. 자, y값이 9라고 하는 것은요. 종속변수의 값이 9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x가 3일 때 y 대시값 얼마예요? 6이에요. 이 6은 뭘 의미하죠?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까요? x가 5일 때 그때 y값 25죠. 여기서 25는 뭘 의미합니까? 종속변수의 값이 25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10이에요. y 대시값 10입니다. 따라서 y값하고 y 대시값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25는 종속변수의 크기 그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 y 대시값은 그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이 x를 x제 소비량이라고 하고 여기 y를 소비자가 그때 느끼는 효용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x제 소비량을 이렇게 늘려나가면 소비자의 효용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과자를 현재 3개 소비하고 있어요. 과자를 현재 3개 소비하고 있는데 자, 3개 소비하는 상태에서 과자를 아주 약간 살짝
살짝 더 소비한다고 칩시다. 이미 쿠키를 3개를 먹었는데 3개를 먹은 상태에서 과자 부스레기 하나를 더 먹는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소비자의 효용은 아주 살짝 증가할까요? 네, 살짝 증가하겠죠. 그런데 자, 내가 과자를 1개, 2개 먹는 게 아니라 과자 가루, 무한소에 가까운 과자 가루 하나를 살짝 입에 넣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그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궁금하다면 뭘 구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소비자의 효용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니까 소비자가 과자를 3개 소비하는 상태에서 과자 부스레기를 1개 더 먹었을 때 그 과자 가루를 살짝 무한소만큼 살짝 더 먹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6만큼 증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소비자가 과자를 1개 먹었어요? 아니라 과자 부스레기 무한소에 가까운 만큼 살짝 먹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요, 소비자의 효용 증가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효용의 증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의 증가 속도라는 게 무엇이냐? 자, 소비자가 과자를 3개에서 과자 부스레기만큼을 더 먹었잖아요. 무한소만큼을 더 먹었잖아요. 네가 아무리 작은 양을 먹었을지라도 그 작은 양의 6배만큼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지 효용이 6만큼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dx분의 dy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y를 효용유로 쓰고 있죠. 지금 그 의미로 설명드리고 있죠. 자, 네가 과자를 아주 미세하게 무한소에 가깝게 아주 살짝 더 먹었을 때 그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이 얘가 얘의 몇 배라는 거예요? 얘가 6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얘의 6배 크기라는 거예요. 6배 크기. 6배 또는요 600%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6배 또는 600% 네가 과자를 얼마를 더 먹든지 간에 그 먹은 양의 6배만큼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효용이 6만큼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용의 크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여주는데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데 독립변수가 변화하는 그 크기에 6배만큼의 속도로 변화한다고 해석을 하셔야지 효용 그 자체가 6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서 독립변수가 무한소에 가깝게 아주 조금 변화할 때 그때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변화폭의 몇 배로 얼마의 비율로 변화하는지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